연립 방정식 단원인데요. 연립 방정식 단원에 대해서 봅시다. 쭉 넘어가. 그냥 쭉 넘어가. 네. 이거 첫 번째 거는 중학교 때 내용이거든요. 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문제예요.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이제 위에 것도 만족시키고 아래 것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는데, 이 연립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풀 줄 알아요. 가가법, 대입법. 중요한 거는 가가법이고 대입법이고 간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이유는 뭐냐 이거야. 목적은 뭐냐 이거야. 문자의 개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그 핵심입니다. 가가법을 사용했건 대입법을 사용했건. 자, 중학교 거는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오게 되는 가장 간단한 연립 방정식의 형태는요, 1차와 2차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립 방정식 단원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 먹어라! 라고 나오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쉽거든요. 이거 모르는 학생이 보더라도 당연히 이거 가간법 가지고는 문자의 개수가 줄어들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줘요? 1차식을 갖다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네, y는 x-1 해준 다음에 어떻게 줘요? 문자 개수를 줄여주는 거지. y 자리에다가 x-2. 그러니까 뭐다? 대입법이 가장 기초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아마 설명 듣기 전에 중학교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풀었던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풀었던 학생은 아마 대입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는요. 문자 개수가 줄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x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 또는 x의 값이 얼마야? 6 두 개가 나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에 y의 값은 얼마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2차식에 대입하지 말고 1차식에 대입하세요. 이렇게 되는 해가 있고요. x가 6일 때 y는 4.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해 나오고 1차식과 2차식이 결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해는 두 개가 나옵니다. 왜? 대입하면은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대입했을 때에 2차 방정식의 해를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없는 거야.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은 2차식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아니면 타원 모양으로 생겼을 수도 있어. 그거하고 직선하고의 이런 교점을 찾는 겁니다. 교점이 없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자연스럽지. 그쵸? 2차식은 1차식에 대입할 수는 없잖아. 그쵸? 생각해봐요. 여기 가온이가 있는데 가온이하고 나하고요. 이제 짝꿍이 돼가지고요. 뭐 운동회에 뭐 참가했어요. 파트너를 얻고 짝꿍을 얻고 뛰세요. 아니 가온이가 나를 얻고 뛰겠냐? 내가 가온이를 얻고 뛰어야지. 그렇겠죠? 너 나 얻고 뛸 수 있어? 얻지도 못하죠. 당연히. 예. 끔찍하잖아요. 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어요. 세 자리입니다. 사내 대장부가 세 자리 몸무게 나가야죠. 그죠? 당당한 책입니다. 자, 다음에는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쉬운 문제만 하나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요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예요? 이렇게 해요.
한 놈이 인수분해 되는 놈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x 플러스 2y가 0이면서 아래에 있는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를 만족하는 할 수도 있고요. 위에 있는 거 만족한다고 할 경우에는 2x-y가 0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만족하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를 만족한다. 이렇게 총 4쌍이 나오게 돼요.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주면 x 자리에다가 이 마이너스 2y 대입하면 되겠죠. 4y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y부터 먼저 찾는 게 편하네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자 y 값이 1인 거 나와요. y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나와요. 그때 x는 얼마인데? x는 마이너스 2y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때 x는 2가 되고요. 여기 두 쌍씩 잡고요. 이 자리에서는 y는 2x로 놓고 계산해 주시면 편하죠. 그래서 5x제곱은 5. x 값이 플러스 1인 경우가 나오고요. x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나와요. 이때의 y 값은 2. 이때의 y 값은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총 4쌍이 나옵니다. 여기서 답을 다 풀어놓고서는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알파, 베타의 값을 못 찾아봐요. 이때는 알파와 베타 값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면은 한 놈은 인수분해가 될 거야. 한 놈 인수분해 한 다음에 1차 플러스 2차의 문제 두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자, 어렵다기보다는요. 이쪽에는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귀찮죠.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인기가 없는 단원이 바로 요 연립방정식 단원입니다. 여고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선생님은 당연히 물리과목 선생님입니다. 물리 선생님은 학생들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안 좋아합니다. 여고에 물리 선생님은 별명이 다 공통으로 돼 있어요. 똑같아요. 재물포예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해요. 워낙에 어렵게 가르친다 이거죠. 지들이 이해 못하는 거 가지고 왜 남 탓을 해? 근데 예전에 그 선생님 딸이 이제 그러니까 저기 거기 가온이하고 제 유림이 선배겠지 마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대원여고 다닐 때 물리 선생님이 아주 이름이 독특했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신 김이화 선생님이셨어요. 에이? 웃기잖아요? 이화여대를 졸업한 김이화 선생님. 세상에. 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 사실 사라졌어요. 몇 개의 유형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인수분해가 2차식, 2차식 돼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2차식 돼 있는데 얘가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한번 처방책을 한번 쓰고 기술을 한번 발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책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유형 7번인데요. 유형 7번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은 X하고 Y를 갖다가요.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 왜요?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수.
인수분해할 때 엄청 했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것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 있죠.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죠. y가 마이너스 3, x가 플러스 2. 네,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암산해도 될 정도예요. 그냥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아니, 따로 유형으로 따로 분리를 해놨네. 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하냐. 36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될 게 없어요. 두 개의 식을 위에 거 3배 해줘가지고, 이렇게 3배 한 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빼주는 거야. 그러면은 귀찮은 요놈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새롭게 1차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 1차식을 이제 2차식에 위에 거나 아래 거에다가 하나 대입하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울 게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37번 문제쯤 아닐까요? 갑자기 멘붕 오기 시작합니다. 둘 다 2차식인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나타난 유형인데요. 자, 여기서는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어렵게 연립방정식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나올 유형은 이 유형밖에 없습니다. x 더하기 y를 u, v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쓰다 보면 u하고 v하고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를 a, b라고 해볼게요. m, n도 괜찮아요. 자, 얘를 갖다가 m이라고 치환하시고요. x 곱하기 y를 n이라고 이렇게 치환하신 다음에 m과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식을 다시 꾸며보는 겁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10변형이 필요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위에 있는 식은요 m의 제곱 마이너스 2n은 5. 밑에 있는 식은요 그냥 n이네. n이 2야. 네. 자, 1차식과 2차식으로 됐어요.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m의 제곱 마이너스 4는 5. 그래서 m 제곱은 9가 됐어요. m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m이 3이고 n이 2인 거. m이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n이 2인 거. 근데 사실 mn은 우리가 만든 문자잖아. 다시 쓰면은 x 더하기 y는 3이고 x 곱하기 y는 2인 거. x 더하기 3은 y는 마이너스 3이고 xy는 2인 거. 각각 암산을 통해서 풀어도 돼요. 이제 xy의 값이 각각 얼마다? xy의 값이 첫 번째로 2라고 2. x가 2, y가 1인 거. 그리고요 여기서는요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쌍이 나옵니다. 둘 다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은 이런 걸 대칭형이라고 하거든요. 대칭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x하고 y하고 하는 역할이 똑같은 거야. x하고 y를 서로 바꿨어도 식이 안 바뀌어. 그런 걸 대칭형이라고 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드릴게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연립방정식 간단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 간단하네. 그리고 하나가 인수분해되면 인수분해가지고 1차 플러스 2차를 2개 풀면 돼. 근데 둘 다 2차식인데 뭐 대입을 해도 안 돼요. XY를 대입해도 뭐 안 돼요.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럴 경우에는 방법은 뭐라고요? x 더하기 y를 m으로 x 곱하기 y를
n으로 놓고 치환한 다음에 새로운 방정식을 풀고 그리고 어떻게 해줘라? 그리고 푼 다음에 방정식을 또 한번 풀어야겠죠. 더블 풀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5. 자, 얘는요. 한번 바꿔줘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y는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xy. 네,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다? m의 제곱 더 빼기 n. 자, 이렇게 해서 m과 n이 나왔습니다. 이제 풀어주는 거지. n는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 m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5 마이너스 7은 0 m 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1은 0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 그래서 m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이고 n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인 거. 그리고 m의 값이 1이고 n의 값이 마이너스 6인 거. 이렇게 해가 나왔는데 끝난 게 아니야. 방정식 다시 또 풀어야 돼요. 이거는 요 방법 기술이에요. 이거는 기술입니다.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수학적인 기술. 이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이고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3인 거.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인 두 수.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죠. x 더하기 y는 1이고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1인 두 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이죠. x, y가 서로 값을 바꿔서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이제 특별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방정식 풀란 내용이 아니야, 이제부터. 풀어라! 라는 내용이 아니고, 너 방정식 잘 이해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와요. 오직 한 쌍의 근을 가진다. 오직 한 쌍의 근? 이게 뭔 개벽당,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자, 일단 한번 진행해 나서 보면 됩니다. 2x제곱 더하기 대입해 줄게요. a-x. 자, 이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x값이 통상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맞죠?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두 쌍이 되는데 한 쌍의 근만 가진다는 얘기가 여기서 실근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죠. 즉,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라는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냥 잘 모르겠으면 한번 조금 진행해 나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조금 진행되고 나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 거예요. 특별히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해가지고 시즌 2 보면은 통감을 못 잡잖아요. 시즌 1 못 봤으면은. 좀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좀 감을 잡게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분의 d가 0이라는 거 판별식 체킹을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a제곱은 9가 돼요. 자, a제곱의 값을 구하려니까 간단히 9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a가 3일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도 한 쌍의 근만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실수인 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실수인 그 얘기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대입을 해준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판별식이죠, 역시. 네. 오, 얘가 허근을 갚는다? 네. 역시 대입을 해가지고 체킹하시면 돼요. 대입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활용하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여기 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담장이 있고요. 울타리를 치는 거야. 빨간색이야, 울타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32m짜리야. 넓이가 128. 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고. 사실, 이 문제는 문자 2개까지 만들 필요도 없죠. 자. 2x 더하기 y가 전체 울타리의 길이에요. 32. 사실 y를 32-2x로 써가지고 단번에 해도 되잖아. 그리고 x 곱하기 y가 넓이가 됐죠. 테이프해 주시면 되는 거죠. x값 구하면 되는 거. 됐나요? 네. 자. 여기서 하나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냐고요?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면요. 둘레의 길이 2x 더하기 2y가 둘레야. 28.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숨어 있는 거 있죠? x제곱 더하기 삼각형입니다. y제곱은 얼마다? 여기 직각이에요. 얘는 뭐가 된다? 10의 제곱.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y는 14.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의 제곱 100. 이런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내가 풀어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루할 뿐이죠. 자. 얘들아, 여기서 이거 까먹으면 곤란해. 직각이건 뭐건 상관없이 삼각형이 있고 내접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접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 모르면 대학 못 가요. 여기가 R, 여기가 A, B, C. 항상 내접원 하면 요게 사용돼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모르면 대학 못 갑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시죠? 요 삼각형 2분의 1 AR. 그 다음에 요 삼각형 2분의 1 BR. 저쪽 삼각형 2분의 1 CR. 이렇게 더하면 삼각형의 넓이, 큰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장점은 뭐냐면 A, B, C를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둘레만 알면 된다 이거죠. 정말 딱딱하게 수업만 하네요. 자, 유형 7번은 지우세요.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형 8번은요. 거기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자, 공통근 이야기가 나오면은 공통근을 알파로 놓는다. 일단. 자, 이런 거예요. 공통근을 가진다. 뭐겠느냐. 이 문제는 사실 쉽습니다. 왼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는 0. 얘는 방정식의 해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요 놈의 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되기 때문에 해가 뭐예요? x는 1하고 2를 가져요. 오른쪽에 있는 방정식이 해가 1 또는 2가 해예요.
자, 공통근을 가진다면은 그 공통근이 공통된 근이라면 당연히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근이니까 1 아니면 2가 공통근이겠죠. 그래서 1이 공통근인 경우 A는 0이 되고요. 만약에 2가 공통근이라면요. 집어넣어봐요. 더하기 A는 0. 그래서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는 0인 경우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쉽게 해봐요. A가 0인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식이 X는 0하고 1하고 이렇게 근을 가지고요. A 값이 마이너스 2면요. X는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근을 갖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공통근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A가 뭔지 몰라서 방정식 못 풀어. 얘도 못 풀어. 그런데 양수인 공통근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유리마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시작합니다. 공통근 알파라고 아는 척합니다. 자, 위인전 같은 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요. 삼촌한테 물어봤대요. 삼촌, 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구하려고 하는 그 값 모르지? 그 모르는 값을 x라고 놓고 식을 세워서 세운 후에 그 식을 풀어서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해가지고 방정식 세워서 방정식 마스터했대요. 그 얘기 듣고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 말이 믿어집니까? 난 안 믿어져요.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정직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정직하다.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화가 있어요. 무슨 일화가 있는데 마당에 큰 벚나무가 있을 때야.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가 아끼는 큰 벚나무가 있었대요. 어느 날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를 도끼로 베어버린 거야. 야 이놈아, 너 이거 아빠 아끼는 거 아니면서 왜 도끼를 베어버렸어? 새로 도끼를 샀는데요. 이거 날 얼마나 잘 드는지 그거 좀 시험해보려고요. 그러니까 그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가요. 잘못했다만 정직했기 때문에 용서해주다. 그리고 쿨하게 끝냈대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근데 이 일화는 얼마나 정직한지를 알려주는 일화이긴 한데 거짓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죠? 얼마나 정직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짓 일화가 있다는 사실이. 자, 봐봐요.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유리만 뭐부터 시작하라고? 그 공통근을 아는 척하는 걸부터 시작하라고요. 됐어요? 자, 쓴 다음에 그 공통근 알파를 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A는 0. 이런 식이 되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A는 0이다.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간법이나 대입법을 사용해가지고 알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A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봐봐요. 가만히 보면은 이 상태에서 뭐예요, 이거? 이 상태에서 뭐야, 이거? 가만히 보면 연립방정식이잖아. A하고 알파 모르는 게 두 개인. 그래서 위의 식에서 A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2항이 줘요. 플러스 알파. 위에서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는 0이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0이에요. 이 공통근 알파라고 그랬는데 이 공통근은 0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러면 유림이가 화가 나서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는데 저 공통근이 뭔지 알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공통근이 뭔지 알고 싶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보니까 문제에서도 없고요. 그렇죠? 하지만 A 값을 찾기 위해서 공통근을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A 값도 먼저 찾을 수는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양수인 공통근이니까 얘는 공통근이면 안 되고요. 3을 공통근으로 가질 수는 있어요. 됐나요? 그 알파가 3일 때 A의 값 집어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6이 되죠. 됐나요? 넣고 계산한 거예요. 여기다가. 자, 오직 한 개의 공통근. 자, 여기서도 나옵니다. 오직 한 개의 공통근 나오니까 봅시다. 여기서도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집니다. 자, 이거 2차 방정식 문제잖아요. 근데 인수분해 안 돼요, 이거. 주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누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1, 2, K.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죠. 안 돼요. 자, 공통근 이야기가 나오면 뭐부터 출발하라고요? 그거 아는 척 하라고요. 아는 척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림아, 너네 엄마 수학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못한다고 하셨어? 그런데 봐봐요. 정말로 계산을 못할 뿐이지 정말로 수학을 못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다 보면 엄마가 네가 뭔가 잘못한 거라든지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엄마가 아는 척해요. 아는 척 해가지고 슬쩍 얘기하면 어떻게 유도신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슬쩍 하면 어떻게 네가 다 실토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랬어 하면서 엄마가 이만큼 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혼나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넌 착해하지 없어? 네. 자, 봐봐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는 거. 수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런 거지. 세상에. 가온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수학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수학 천재였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매번 당했어. 자, 봅시다. 공통근이라고 한다면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아는 척하고 식이라도 다시 써봐라. 식이라도 다시 써봐라. 선생님, 그 공통근을 X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요? 물론 되긴 되지. 근데 아까는요, 가감법이라든지 통해가지고 분명히 이걸 갖다가 가감법이라든지 뭐 대입법이라든지 통해가지고 어쨌든 문자 하나를 없앨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문자 하나를 없앨 수가 없어. 문자는 없앨 수가 없어. 일단 뺄셈을 해서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찹쌀라도 좀 낮춰서. 찹쌀라도 좀 낮춰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알파 더하기 3K. 됐나요?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 새로운 식을 보니까, 자, 보세요. 3으로 나눠주고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고, K 알파, 마이너스 K는 0이 돼서요. K.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방정식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뭐예요? 자, 이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준이야, 한번 해석을 해봐. 이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너는? 이 방정식은 맞잖아. 이 방정식 해가 뭐야? 뭐야? 쉽게 생각해. 누가? X가? 이상하다고 한 이유는 봐봐요. K가 0이거나 알파가 1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거야. X는 1이거나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X가 1이거나 3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K가 0이거나 알파가 1이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맞긴 맞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K가 0인 경우 봅시다. K가 0이면 넣어봐요. K가 0이면 어떻게 됐죠? 왼쪽 식이나 오른쪽 식이나 식이 똑같죠? K가 0이면 두 식이 다 요구가 돼버려요. K가 0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공통은 몇 개가지? 두 식이 다 이렇게 되는데 공통은 두 개예요. 맞죠? 되셨나요? K가 0이면은 왼쪽 식도 오른쪽 식도 다 얘야. 둘 다 이놈이야. 그럼 식이 똑같으니까,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공통분도 두 개야. 자, 그럼 알파가 1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알파 값이 1이면 공통근이 1이라고요? 근데 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면 위에다 대입해도 되고 아래에다 대입해도 돼요. 알파가 1이다. 넣어볼게요. 2 플러스 K 마이너스 1. K는 얼마? 마이너스 1. 알파가 1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공통근 1을 가지려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이요.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빼기 2는 0. 이런 방정식이 나오고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1. 2x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 4x제곱 요거 바꿔줄게요. 4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자, 그래서 봐봐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그래서 얘는 2라고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4x 됐나요? 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2라고요. 공통분 하나만 가지네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봐봐요. 풀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계산 잘해요. 여기까지 잘해요.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 써놓고요. 이상한데? 뭐 저래? 뭐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어렵진 않은 내용인데. 그 다음에 1등급 문제로 가봅시다. 자, 해 중에
중에서 정수인 걸 찾아봐라. 이거 안 풀려요. 이거 가관법이다. 이거 일단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둘 다 2차식인데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야라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놈이 나오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그냥 풀라고 나오면은 이놈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x하기 대칭형으로 돼 있어요. x하고 y하고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m이라고 놓고 x 곱하기 y를 n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새로 꾸며보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은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고요. xy 빼기 x 플러스 y. 자, 치환하기 좋은 꼴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방정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m의 제곱 마이너스 3에는 19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합니다. n은 m 마이너스 5 이제 대입을 해줄게요.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15는 19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1 m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4가 돼요. 그때 n의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m의 값이 4이면요 n의 값은 마이너스 1 이제 풀어줘야 되죠.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 xy는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xy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 x가 2, y가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게 문제죠. x 더하기 y가 4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얘는 정수로서 만족하는 건 없죠? 정수로서 만족하는 건 요 두 쌍이밖에 없습니다. 이거 풀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네, 집어넣어 줍니다. y 자리에다가 4-x 집어넣어가지고 2차식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 쓰듯이 해야 돼요. 자, 중간고사 보기 전에 마지막 문제 집중! 집중! 자, 집중! 가오나? 가오냐? 자, 허리를 좀 펴고 허리 부분 할머니 되면 안 되죠? 자. 허리를 잘 펴고 어깨도 잘 펴시고요. 자,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A, B, B, A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 나머지 근을 PQ라고 한대. 법이 마이너스 6이래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공통근을 무조건 아는 척 하라고 그랬어요. 자,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서 아는 척 해주면요. 첫 번째 식이 요거가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는 0이 돼요. 아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야. 전에 어떻게 했는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전에 어떻게 했는가?
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럼 아무것도 뭐 할 게 해볼 게 없는 거지. 전에 했던 대로. 자, 뺄셈을 해줍니다. 2차 시계를 좀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A-B 알파 더하기 B-A가 돼요. 자, A-B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A하고 B, 이게 같으려면은, 자, 이게 식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로, A하고 B가 같든지, 또는 이 공통근이 1이든지. 그런데요, 봐봐요. 공통근이, 만약에 A하고 B가 같다면은, A하고 B가 같은 놈이 되면요, 얘는요, 뭐예요? 두 방정식이 같죠? 공통근 두 개 가져요. 이 경우에는 공통근 두 개 가져요. 두 방정식이 같아져서요. 맞죠? 맞잖아요. 어떤 경우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왜? 공통근을 두 개 가져버리니까. 그렇다면 A, B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공통근은 하나를 가져요. 하나를 가져요. 그 공통근은 뭔지를 알아요. 자, 공통근 찾았다. 어쨌든 그 공통근은 얼마다? 1이다. 문제를 새롭게 한번 보는 거예요. 1이라는 공통근을 가진다. 그러면 더 이상 좋은 게 나오진 않아, 사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안 나와. 더 이상 안 나와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야. 이거밖에 안 나와. 죽었다 깨어났다. 맞죠? 공통근 1을 가진다. 자, 그러면요. 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A라도 써보자. A라도 알자. AX 더하기 B 자리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요 방정식이고요. 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맞아. 마이너스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두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문자라도 주라고 보자 이거.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자, 두 개의 방정식을 다시 인수분해 볼게요. 위에 있는 건요. 밑에 있는 거는요. 이렇게 하죠. 인수분해 어떻게 쉽게 했네? 쉬울 수밖에 없지. 왜요? 아니 1이라는 근 가지니까 x-1은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상수항만 맞춰준 거야. 그러면 1차항은 자연방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어떤 학생들이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2차식에서 조립제법 써보기 처음이에요. 네. 유림이 어떻게 인수분해 했는지 알겠어?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뒤에 있는 상수만 더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1차항은 자연 맞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근 하나고요. 또 한 놈은 A라는 놈이 근이 하나예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더라? 마이너스 6이더라.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가 6이 돼서요. A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돼요. A가 마이너스 3이면요. B는요? 플러스 2가 되고요. A가 2가 되면요. B는 마이너스 3이 돼요. 더 이상 마이너스는 되니까. 두 경우예요.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두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공통근 문제가 한참 튀어나옵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 마플 보시면은 공통근이라고 해가지고 잔뜩 나와요. 공통근 얘기는 굉장히 자주 튀어나옵니다. 준이하고 나의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이 찾질래야 찾을 수가 없죠. 난 잘생겼는데 넌 못생겼고
선생님이 힘이 센데도 힘이 안 세. 안경 선생님은 뭐, 안 깨웠었어요. 달라요. 공적 근접이라고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